시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집계하고 공개하는 절차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우선 전국 14,288곳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나 직무대행사무원이 매 보고 시각 15분 전까지 잔여 투표용지 일련 번호 등을 확인하여 투표용지 교부 매수를 집계한 뒤 휴대폰으로 관할 읍면동 선관위에 투표자 수를 보고하게 됩니다. 전국 3,558곳에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 선관위 간사서기는 투표관리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각 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직접 등록 클릭하고 구시군 선관위 담당자에게 또 전화 또는 문자로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내부 지침에서는 매 시각 10분 전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투표소 현장 상황에 따라 매시 정각 30분 이전부터 해도 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쪽입니다. 구시군 선관위 보고 담당자는 각 읍면동 선관위에서 보고한 자료를 통합 집계하고 그 수치를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한 후 보고 버튼을 누릅니다.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고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공개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자 수 보고 수정 절차와 전산 시스템 운영 구조입니다. 투표자 수 보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표소에서부터 읍면동 선관위를 거쳐 구시군 선관위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며 그 결과가 구시군 단위로 매 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공개된 구시군 단위 투표자 수를 수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도선관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선관위에서 입력하는 개별 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구시군 단위 총 투표자 수를 집계하기 위한 일종의 참고자료여서 별도 승인 없이도 읍면동 선관위에서 수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전산 시스템은 보안상 읍면동 선관위가 사용하는 선거관리 시스템과 구시군 선관위가 사용하는 투개표 보고 시스템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망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특정 시간대의 투표자 수 수치를 입력하지 않으면 구시군 선관위는 읍면동 선관위에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해당 시간대의 투표자 수를 직접 집계하여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공개하는 배경과 한계점입니다. 공직선거법이나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자 수 또는 투표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선관위 내부의 종합관리 지침과 투표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집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습니다. 선거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1995년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1996년부터 원칙적으로 2시간 단위로 총 8회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는 총 10회로 공개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2014년 사전투표가 전면 도입되면서 매 시간 공개되는 사전투표처럼 선거일 투표 당일에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아침 7시부터 매 1시간 단위로 총 12회에 걸쳐 대국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자 수 공개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처럼 매 시간 전체 투표소를 대상으로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전수 집계하여 공개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OECD 선진 7개국을 대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은 선거 당일 투표 진행 중에는 투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개표 종료 후에 최종 집계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 차원의 미공개는 물론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대부분 주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네바다주와 조지아주 등 전자명부를 사용하는 일부 주에서만 투표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을 공개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프랑스는 2회, 독일은 1회만 전체 투표소가 아닌 일부 표본 투표소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투표율을 공개하고 있고 일본은 6회 정도 공개하지만 이 역시 표본 투표소의 수치를 단순 평균한 추정 투표율이며 매시간 투표자 수 자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개선 방안 마련 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 공개의 의미와 기술적 한계입니다. 우선 선관위가 매시간 공개하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확정 자료가 아닌 오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잠정 자료입니다.
예컨대 10시 투표자 수는 10시 정각의 정확한 실시간 투표자 수가 아니라 9시 30분 전후부터 10시 사이에 각 투표소별로 각기 다른 시각의 투표관리관 등이 수기로 집계한 수치로서 집계 시점상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 전산 집계되는 사전 투표와 달리 선거일 투표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집계됨에 따라 착오 계산 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읍면동 선관위 간사서기가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는 투표소별 투표자 수는 구시군 선관위가 구시군 단위의 총 투표자 수 집계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읍면동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투표소별 투표자 수 합계와 구시군 선관위가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하여 대국민 공개되는 투표자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6쪽입니다. 또한 선거관리 시스템의 오입력 등을 이유로 읍면동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자료를 수정하더라도 구시군 선관위가 시도 선관위 허가를 받아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서 수정 보고하지 않는다면 이미 공개된 구시군별 투표자 수는 변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한편 투표 진행 중 공개되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자료로서 개표 완료 후 유무효 투표지를 집계한 최종 투표자 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개표소에서 실물 투표지를 공표된 개표 상황표에 따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 공개하는 개표 결과는 실물 투표지를 통해 사후 대조 검증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공개된 잠정 투표자 수가 일부 수정된다 하더라도 개표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자 수 오입력 발생 유형과 원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최초 보고 시 투표자 수를 과다 입력한 것을 뒤늦게 인지한 사례로 현장에서는 투표자 수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식 또는 시간대별로 균일하게 증가하게 하는 방식, 분산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서초구 서초 3동, 강남구 역삼 제2동, 의왕시 부곡동 등의 일부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자 수가 그 수치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투표자 수 증가 없이 기존 수치를 그대로 입력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서대문구 신촌동과 구로구 오류 2동에서는 9시와 10시 시간대에 아주 적은 수가 균일되게 증가하도록 입력하였고 김포시에서는 구례동 제2투표소에서 8시부터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를 구례동의 다른 8개 투표소로 숫자를 분산하여 입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최초 보고 과정에서 투표자 수를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된 것을 나중에 인지한 사례로 인지 시점 다음 시간에 일괄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검단구는 16시 투표자 수를 보고하면서 15시 39분에 아라 이동 수치가 누락된 상태로 보고하였다가 인천시 선관위 승인을 받아 15시 53분에 정상 입력하였고 시흥시에서는 정왕 본동 등 3개 동에 9시 투표자 수가 누락된 사실을 인지한 후 다음 시간인 10시에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용산구와 성북구, 미추홀구 등 다른 일부 구에서도 일부 읍면동의 누락 등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인제군 서화면의 경우에는 10시부터 13시까지 행정망 장애가 발생하여 투표자 수 입력이 중단되었다가 행정망이 복구된 후 14시에 누적 수치를 일괄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분석된 발생 원인입니다. 이번 사안은 현장 실무자의 실수와 선거일 현장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절차적 통제 장치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 환경의 중과부적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14,288곳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등은 투표관리와 민원 대응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 시각 정각 15분 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자녀 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기반으로 투표자 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였고 3,558곳 읍면동 선관위의 간사서기는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 안에 관내 모든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확인 입력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둘째, 구시군 선관위의 확인 보고가 미흡했습니다.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 당일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각 읍면동에서 보고 시간 내에 보고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연락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오입력 등에 대한 정밀한 확인이 미흡하였습니다. 셋째, 시스템에 투표자 수 오입력 발생 시 수정허가 처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이 없었습니다.
구시군과 시도는 투표자 수 오입력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우선시하여 사전에 정한 보고 담당자 선에서 처리하였고, 부서장 또는 상급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결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권자가 상황을 제때 인식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현장 담당자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입력을 뒤늦게 인지한 현장의 담당자들은 해당 수치가 구시군 전체 투표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거나 이미 외부에 공개된 직전 시간대의 투표자 수를 정정할 경우 투표자 수가 줄었거나 늘 수밖에 없는데 불필요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여 수정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구쪽 개선 방안입니다. 대국민 공개되는 투표율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 단계에서 검토한 4가지 검토 방안을, 개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표본 투표소 조사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국 14,288곳 투표소의 투표자 수 전수 집계 방식은 인적 오류의 근본 원인이고, 매시간 투표자 수 보고는 현장 담당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 용역을 거쳐 표본 투표소 선정 방식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고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높은 정확도의 추정 투표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대국민 투표율 공개 주기를 2시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공개 시간대 정각의 숫자를 정확히 집계하여 30분 후에 공개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데이터의 정확도를 대폭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방안의 경우 현재와 달리 매 시간 투표율을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셋째, 가칭 투표관리 종합 시스템을 활용하여 집계보고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투표용지 교부매 수가 자동 계산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고, 숫자 미증가나 급증 등 이상 수치 입력 시 자동 경고 알림이 작동하는 검증망을 도입하여 투표자 수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7월 1일 기관 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투표관리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관리하는 투표관리 종합 시스템 구축에 약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 정부안에 현재까지는 12억 원 정도가 담겨 있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고 절차를 정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에 대한 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대국민 공개되는 정보의 경우 입력과 수정 이력 및 내용을 사후에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자 수 오입력으로 인해 현재 선관위 직원 다수가 합수본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출범할 특검 수사도 받아야 됨에 따라 조직 자체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어서 조만간 치러질 전국 단위 위탁선거와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에 차질이 없을지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특위에서 제시한 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개선 방안이 접목되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내부 연구반을 가동하고 있고,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 본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 직원 모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엄중히 받아들여 선거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의 정교함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선거관리 기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업무 보고 봐서 다 느낀 게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지금 업무 보고가 잘못을 통렬하게 지적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이 국민 앞에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업무 보고거든요. 저는 이런 업무 보고 새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변명하는 거 아마 국민들께서 들으시고 더 화나셨을 텐데,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조작한 게 다 지금 드러났는데, 결국 변명을 제가 요약해보면 그런 거거든요. 일본이나 미국은 별로 안 하고 있어. 이거 우리나라만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틀렸다고 국민 앞에 뭐라고 하지 마,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잠정 자료고 또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서비스 차원이니까 법적 절차도 아니니까 뭐 좀 틀려도 뭐 어때, 이런 발상이 지금 녹아들어 있습니다. 10시에 발표하려고 그러면 딱 기준 시간을 정해서 9시 반이면 9시 반,
정확하게 집계를 해서 발표되는 걸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었고,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 거는 선관위가 그동안 발표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들 다 싹 다 빼고 보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내용도 보면은 다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투표율을 고의로 조작해서 입력한 사람들을 불러서 저 감찰 조사를 하든지 뭔가 선관위 차원의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오입력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지금 특검이나 합수본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성의 선관위 직원들의 변명을 예상해서 지금 이거를 담아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책도 돈 주면은 시스템 전산으로 만들게, 이게 대책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한번 제대로 통렬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예, 김은혜 의원. 저는 업무 보고 듣다가 중단하자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꾹 참았습니다. 설마 뒤에는 사실대로 말씀하시겠지. 설마 뒤에는 통렬하게 반성하시면서 조작이었다고 사과하시겠지. 그러나 끝까지 그 말이 없고 아예 프레임을 짜서 나오셨더라고요. 오입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실수고 의도가 없었다. 의도가 없긴 뭐가 없습니까? 칩으로 숨기려고 조작하셨잖아요. 국민에게 들킬까 봐 다른 투표소에 숫자를 분산 배치해서 허위 숫자를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속였죠. 나라를 속였죠. 믿고 있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죠. 이 실시간 투표율을 보면서 내가 투표를 해야 할까? 아니면 투표를 포기할까? 그 참정권 행위에 명백하게 오류를 저지르고 나서도 의도가 없었고 실수였다? 저는 선관위가 이렇게 국민을 속인 데 대해서 이 업무 보고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아니라 조작이었고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이제부터 수정할 수 없다라는 지침을 내렸던 명백한 지시였습니다. 그 의도성과 고의성만으로도 국민이 지금 통탄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업무 보고는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을 조작이라 명기해서 다시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범석 의원님. 예, 서범수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3차 청문회 날입니다. 관련해서 그 사이에 투표율 오입력 내지는 조작 문제가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기간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을 명백히 밝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보시다시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대여섯 시간 동안 공개 검증과 관련해서 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 날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던 중에 결국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공개 검증 날짜를 박자라고 나왔고, 우리는 국정조사 특위 연장 기간 연장 합의 정신이 특검과 연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곧 특검이 발족이 되니 그 특검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자라는 한다는 전제하에 날짜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합의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투표율이 왜 오입력이 되고 조작이 되고, 그럼 그걸로 인해서 혹시 득표율 문제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많으십니다. 그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오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우리 주진우 의원님의 김은혜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우리 강동원 부끄럽고 송구한
되냐? 라는 어떤 태도로 인간하는 모습이 아직도 선관위가 그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방안도 보면 표본 조사 방식 내지는 매 2시간마다 한 번씩 이게 선관위 마음대로 선관위 편의대로 정말로 국민의 입장이 아닌 선관위의 입장에서 대선 방안을 만들어요. 정말 국민들께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선관위에서 전면적으로 한번 방안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최보현 의원님. 네, 오늘 여야 간 협의된 내용을 보면 투표율 오입력과 그리고 투표율 조작에 관련된 질의를 가급적 하는 것으로 여야 협의된 날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민주당은 그 질의를 할 시간을 저희가 갖지 않고 그리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소중한 시간에서 우리 여야 간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기관 보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 보고였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을 하고자 했으나 오늘 내용을 보시면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피의자 즉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명이 되어서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인데 지금 어디에도 중앙선관위가 어떤 걸 잘못했다고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서나 경위서가 기본인데 지난 국정조사 질의에서도 그렇고 진상조사 규명위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실확인서나 실명이 있는 그런 우리가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리고 국민께 의혹을 밝힐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재검표 검증도 이런 선관위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이는데요. 이 현장 검증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 질의하겠지만 이대로 저희가 선관위가 주도하는 현장 검증 계획을 그대로 따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민주당은 이 현장 검증 계획을 그대로 오늘 의결하겠다고 하고 나간 겁니다. 저는 이런 검증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투표율 오입력 내지 투표율 조작에 대해서도 충분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동호 의원. 예,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고 야당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를 앞세워서 표결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폭거하고 조금이라도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언 제한하고 심지어는 퇴장시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와서 보니까 애당초부터 본인들이 원하는 잠실 송파구 투표함 재검표 날짜를 지정해서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청문회 하기 싫다는 거죠. 저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투표 수가 조작이 됐다고 하는 그 엄청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날짜 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18일 합의를 했을 당시에 특검이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18일 날 하기로 약속을 한다. 그러나 이 일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방점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특검이 적어도 특검이나 특검보가 지명이 되고 난 다음에 그쪽과 일정을 맞춰서 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정조사 시한을 한 달 연장한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쏙 빼고 8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왜 날짜를 정해주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지금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민주당이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만 결국은 민주당은 빨리 끝내고 싶다. 더 이상 선관위
괴롭히고 싶지 않다.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저희들 야당만이라도 다 마쳤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이 업무 보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요점은 좀 더 진정성을 담아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를 좀 더 진정성을 담아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가장 큰 관점은 이게 선관위에서는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해서 수정했다. 또 김포시 구례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투표소별로 막 나눕니다. 이걸 누가 봐도 임의로 조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6시 땡 할 때 최종 투표자 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결과는 맞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의 조작한 것은 어떤 국민적인 의혹을 사느냐, 이런 식으로 투표자 수를 전산 조작하는데 당연히 득표자 수도 전산 조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사실,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적인 의혹을 증폭시킨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같이 선거를 오래 치러본 사람들은 이 집중 개표하는 시스템을 압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들어가고 수검표를 하고 또 정당 참관인들이 그걸 보고 그리고 다 사인을 합니다. 또 개표 상황표에 또 적습니다. 개표 상황표 우리 정당 참관인들 후보자 측 참관인 다 봅니다. 만약에 그게 전산 입력이 잘못되면은 그걸 다 다시 검증 장치를 걸러.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5천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당연히 투표자 수를 조작한 것은, 임의로 조작한 것은 결국 득표자 수를 반드시 조작했던 것이, 이런 식의 국민적인 의혹을 만든 장본인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노태학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신다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위철한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십니까? 이렇게 직원들이 잘못 입력하면 그걸 고치고, 원래는 시도 선관위에 이 보고를 하고 이 수정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셨어요? 네. 그럼 아는 분들이, 우리 허철은 총장님 아십니까? 그 단순 오입력하는 경우에는 예. 그 수정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서 수정을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 단순 오입력 수정 신청, 그런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중앙선관위 직원이 지침을 야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고쳐버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전산 조작하는 집단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잘못한 일을 하셨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민들 앞에 진정을 사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노태학 위원장님 말씀 있으십니까? 예, 뭐 저도 이제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있으면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저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고하고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만연히 이렇게 임의로 고친다라는 것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행위 하나가 그 득표 결과와 영향을 당연히 국민들은 의심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 그 의혹을 가지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더 명확하게 밝혀져서 저희들이 그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향후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철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투표자 수를 오입력하고 그걸 또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을 해도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허철은 총장.
그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공무원이 하는 일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투개표 업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번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을 해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 신뢰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전반적인 부분이 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도한 직무대리님.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이제 읍면동 선관위에서 입력한 거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하거나 허가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부여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할 때 입력 제한 시간을 걸지 않다 보니까 그 보고 시각 한참 전에 입력을 하더라도 보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다음 선거가 오기 전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